를 단박 인터뷰가 만나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많이 바쁘시죠? 네, 요즘 좀 그렇습니다. 예, 대통령도 안 계시고 네. 지난주에 그 남북 총리회담 어떻게 흐뭇하게 잘 끝내셨습니까? 네, 아주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했고요. 성과에 만족하세요?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죠. 그러나 그 남북 관계의 큰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초는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잘 추진해 나가야죠. 합의서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나왔다는 평이었는데요. 그 8개 조항에 49개 항목이었죠.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아무래도 개성공단 삼통 문제였습니다. 이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해결이 된 겁니까? 확실하게.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지금 겨울에는 9시부터 한 5시까지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바꾸자 그렇게 했고 또 인터넷도 좀 쓸 수 있도록 연내 하여튼 모든 걸 타결하자. 그리고 전화선 같은 것이 지금 한 600회선이 있습니다. 이거를 한 10,000회선으로 늘리자. 그리고 이제 무선 통신 이런 것도 좀 가능하도록 하여튼 연내 모든 걸 마치고 그러나 12월 초부터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.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이행을 하자 하는 큰 합의를 했습니다. 어제부터 지금 개성 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 접촉이 열리고 있고요. 남북회담이 연내에 남은 것만 지금 14차례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현 정권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,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문제, 또 교류하고 협력하는 문제는 그거는 어느 정권, 정당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2002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2002년 마지막 해에 14회 이상의 그 접촉을 가지고 그 우리 철도, 경의선 철도 그리고 경원선 쪽에 철도, 동해 쪽의 철도를 사실은 다 완공도 하고 그 계획을 다 완료를 했었거든요. 사실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일 텐데요.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이 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거든요. 지금 남과 북이 협력을 해가지고 북측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장래에 생길 통일 비용을 거의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.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.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글쎄요, 지금은 이제 사전 조사도 해봐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부 쪽에서의 예산은 지금 대개 1년에 한 1조 정도 우리가 지원을 협력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상당 기간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지난주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좀 조사를 해봐야 소요 예산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놓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조사 없이 무작정 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말이 나왔었죠.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. 예,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죠.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4차선으로 하느냐 6차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2차선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의 그 사전 조사 같은 거를 공동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해야 될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나라당에서는 그 부도 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
어쨌거나 국민적인 동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이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죠.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비준을 받는다든지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받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. 그건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사실 북한이기 때문에, 협상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가서 이게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육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남북 간의 총리 회담이나 정상회담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합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어렵죠. 또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이 육자 회담과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서해 공동 어로구역, 서해 평화 수역을 만들어서 같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뭐 정상회담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나 NLL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합의가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.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해주와 개성과 한강 하구, 인천까지 포함해가지고 큰 하나의 그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보는 그러한 그 지역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. 그 NLL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들고 그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향후 논의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므로써 좀 서해안의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. 현실적으로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이 있고 거기에서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상황 하에서 서해 평화협력 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?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경제협력을 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충돌을 대체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평화수역을 만들어서 또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어민들이 그 안에서 공동으로 어로를 하고 그 지역 자체는 군사적으로 서로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 비군사적인 예를 들면 무슨 우리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보통 우리가 어로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그런 그 체제로 좀 바꾸자는 것이죠. 오늘 아침에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권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작년에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요. 1년 만에 어떻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간의 지금 그 분위기나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또 남북 간에는 좀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? 남북 간의 협력이 더 활성화되고 그것이 북한 그 동포들의 전체적인 인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정상회담 이후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협력을 제대로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이 남북 간의 좀 특수 관계를 좀 이번에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는 아마 기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